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여. 막 궁금했던 거, 평시에 궁금했던 거 아무거나 우주부터 발끝까지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민, 계묘, 개축, 기미 이 사주가 자살에 집착하다야. 그러면 분명히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이렇게 질문하겠지. 아니 얘는 왜 자살에 집착해요? 그러면 심리학을 전공했든 안 했든 답 못해. 뭐라고 대답할 건데 이거 보고. 이걸 대답할 수 있는 건 명리학밖에 없어. 심리학? 걔네 살기 싫은가 보죠 뭐. 이거 그렇게 말할 거야? 난 심리학 전공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왜 24세에서 30세 사이에 자살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명리학밖에 없어. 그럼 잘 봐봐. 이민 계묘는 굉장히 똥꼬발랄해요. 그죠? 여기서 죽고 싶어요의 글자는 축토밖에 없어. 유일하게. 축토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왜 26세쯤 병호대운 27, 8세구나. 27, 8세 무진 기사년에 계속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에 집착하지? 이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저걸 이해를 못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생사를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 생사를 생사의 각도에서 보면 이거는 이민 계묘는 생이에요, 사예요? 당연히 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민 계묘에서는 죽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왜 자살에 집착하지? 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하는 거야. 왜? 죽으려고 하는 속성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경신, 대운이 신유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 묘의 충으로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겠지.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대운도 을사, 병호야. 맞죠? 그럼 죽어?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왜 죽어? 그럼 왜요? 라고 하면 답을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럴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얘는 이때 죽으려고 하죠? 예?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병호대운, 막 시작, 병호대운. 아니. 27, 28. 26이 시작해서 27, 28. 자,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뭘 생각을 해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묘, 계을이라고 쳐요. 그럼 뭐지? 봄이죠. 그죠? 봄인데 뭐가 없다? 무토가 없네? 무토가 없다는 거는 뭐지? 똥꼬발랄하지만 적어도 이 계묘가 안정적으로 한 곳에 정착하는 의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죠? 왜? 안정적인 땅이 없으니까 이민 계묘는 그냥 막 까불까불 성장은 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무토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럼 정신적으로 어떻게? 안정된 모양은 아니라는 거야. 첫 번째는 그거요. 두 번째는 이제 묘목이 병호, 을사, 병호, 대운이 왔을 때 상황을 한번 봐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지? 묘목은 병호를 향해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열심히 묘목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묘목이 병호를 만나서 수기를
빨아먹으면서 병호를 향해서 나가서 분산 에너지를 확장할 거라고. 그럼 움직이는 건 뭐지? 병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묘목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의 방향이라는 개념인데 맹꽁이 같이 병호가 묘목을 키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초를 태양이 키운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금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 들켰지, 그지?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물상하고 에너지 차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래 놓고는 목생화라고 그러지? 화생목이라고 그래요? 목생화라고 그러잖아. 그럼 목생하면 뭐가 뭐를 생하는 거야? 목이 화를 생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병호가 묘목을 키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태양이라는 물상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에너지를. 묘목이라는 좌우 확산 에너지는 수기를 줄여서 반대급부적으로 분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묘목이 병호를 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묘목은 병호를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움직임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당연히 빨라지잖아, 훨씬 기존보다. 왜? 기존에는 병호를 안 봤을 때는 분산 에너지를 촉진할 이유가 없었어. 왜? 여기에 임계계 아무리 묘목이 성장하고 싶어도 임계계 위에서 굉장히 어두운 글자들이 가득 차 있잖아. 그죠? 그게 수기가 많으니까 하고 있을 거 아니라고. 그런데 병호가 왔어. 와, 병호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움직이면서 임계계의 수기를 빨아가지고 빨아들이면 반대급부적으로 병호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묘목이 병호를 생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도 아니야. 묘목이 수기를 빨아들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분산 에너지가 늘어난 것 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그게 목생화라는 뜻이라고. 내가 억지로 막 목이 화를 막 생하러 죽어라고 가는 게 아니고 수기라는 놈이 목이라는 묘목을 향해서 오니까 반대급부 수기는 줄어들고, 그죠? 점점 수기는 줄어들 거 아니라고. 수기가 줄어드니까 뭐가 늘어났지? 화기가 늘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우도하든 안 하든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가면 저런 식의 흐름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야. 굳이 꼭 꼭 목생화의 행위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자연이 저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목생화라고 만든 것 뿐이야. 그건 누가 만들었지? 인간이 만든 거라고. 인간의 인식체계가 그렇다는 거지. 자연이 목생화 할래요? 이런다고? 안 한다고. 그죠? 맞죠? 내 말이? 그러면 병호를 본 묘목은 개개의 힘을 줄여서 병호가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묘목은 병호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더욱 계속 움직임이 빨라질 거 아니라고. 어디로? 병호로 가는 움직임이 빨라진다고. 자, 그런데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 다시 적어볼게요. 인, 계묘, 계축 요 상태에서 묘목이 빨라져, 병으로. 근데 하필 문제는 뭐냐? 바로 옆에 축토가 있네. 그죠? 만약에 여기에 계사라고 쳐봐요. 얘는 죽으라고 그래도 안 죽어. 자살 집착은커녕 살고 싶어 안달을 할 거라고. 안 그래? 죽으라고 그래도 안 죽는다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런데 개축이야. 그 붙어있네. 그쵸? 이런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볼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봐봐요. 신무을 삼자조합이 있어요. 그죠? 신무을. 그러면 신금이 을목을
어떤 식으로 신유월에 을목을 아무리 충을 해도 을목은 멀쩡해요. 왜 멀쩡하냐면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냥 죽이려면 죽여, 배째, 뭐 이러는데 신유가 깔짝깔짝 해봐야 가만히 있으면 저거 죽었군. 그러고 가만히 있다고. 누구도? 신유도. 그런데 무토가 오잖아요. 그러면 을목이 아까 시간 방향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시간 방향에 의해서 을목은 무조건 무토를 향해 가려고 하는 시간 방향이 결정이 돼요. 에너지의 움직임이 에너지 파동이 생긴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을목은 무토를 향하고 똥꼬발랄하게 움직이는 과정에 신유가 을목의 움직임을 캐치를 하는 거야. 저 새끼 최근에 가만히 자빠져 있더니 요즘 좀 움직이는데? 이제 레이더에, 쉽게 말하면 레이더에 잡힌 거야. 이거 까불고 있네? 쉽게 말하면 급전을 빌렸어, 100만 원을. 근데 이 새끼 숨어버렸어. 찾지를 못했어. 근데 막 신고가 들어왔어. 저 새끼 요즘 거기서 보이더라고. 그때 이 사채업자 신유가 을목을 찾아내러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찔러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뭐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민개묘 개축에서의 묘목이 병호를 보고 막 움직이잖아. 그러면 축토가 가만히 있던 축토가 묘축조합, 윤회론에서 묘축조합 설명을 했잖아. 이 구신붓기 딱 좋은, 그죠? 이 묘축조합으로 묘목의 움직임을 축토는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묘목은 막 움직이는데 축토가 자꾸 너 이리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기도 모르게 생각 외로 오히려 정반대 속성으로 되는 거야. 아까 신무울 삼자조합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묘축조합의 강도는 더 세지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신무울이 왜 위험한지를 이해를 못한다고. 에너지 파동이 약할 때는 안 죽어. 겔겔겔겔 할 뿐이야. 근데 에너지 파동이 세가지고 쉽게 말하면 권투 막 엄청난 힘으로 상대를 때려잡겠다고 막 치는데 카운터 펀치 한 방이면 죽어버리잖아요. 딱 그런 이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묘목이 막 병호를 보고 눈누나나 신났는데 하필 축토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 묘목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구신들이 장난을 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인연을 기준으로 뭐예요? 임, 개, 축, 몽땅 다 저승사자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저승사자들이 오히려 축토랑 합쳐가지고 병호를 보고 막 까불까불 하는 묘목을 오히려 죽이는 거지. 맞죠?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병호를 보면 오히려 성장을 쑥쑥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속성은 자살에 집착하고 있어. 신기하. 그런데 무진년이 왔어. 자, 무진년이 오면 아니 딱 봐도 무기합으로 화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럴 거 아니라고?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야. 왜? 또 마찬가지야. 묘목은 무진을 보고 신나게 움직인다니까. 그러면 축, 묘, 축진파 이런 일들이 막 반응을 한다고. 축진파로 귀신들이 움직여. 축진파 귀신, 왜냐면 임개개, 무진, 진토 속에 수기들이 당기고 축진으로 파작용을 하면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묘축에 귀신 장난이 반응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분명하게 자살은커녕 살고 싶어 안달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막상 또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임계계를 수생목이라고 보면 저거 볼 수가 없어. 그럼 뭐가 추가됐지? 저승사자 이론이라는 게 추가됐어. 그리고 묘축 조합이라는 게 추가됐어. 만약에 묘축 조합이 아니라 묘사였다. 죽으라고 해도 안 죽는다니까? 죽을 에너지가 없잖아. 그럼 뭐가 결정했다는 거지? 구조가 결정한 거야. 구조를 벗어난 명리 이론은 다 쓸모없어. 맞죠? 혹시 저기서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해봐요. 쉬운 개념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설명을 하지만, 아침에 이거 찍고 그냥 올려고 그랬는데, 뭐 불만이 많은지 안 되더라고. 기계가 불만을 부리더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발현되는 현상이 정반대로 보이지만, 가만히 저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구조 때문에 저렇게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한다고. 결론적으로 구조가 답을 하는 거지 어떤 아까 말한 을개무 삼자가 그게 무조건 그렇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주에서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아니 또 다른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봐봐요. 엄청 중요한 거야. 이민, 계묘, 계축 이렇게 있는데 병호 대운이 왔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체에 이렇게 머리에 개수가 있고 몸통에 정화가 있죠. 그렇죠? 심장에 둘이 충을 해요. 충을 해야만 살아있는 거예요. 충을 안 하면 죽은 거라고. 이럴 때 이 정계를 연결시켜주는 게 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피라고, 피. 근데 묘목의 경우는 을만 있는 거야. 그쵸? 뭐가 없지? 화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묘목이 병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결론적으로 묘목은 그냥 꿈지럭거리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병호가 오면 목화가 연결이 된다고. 목화가 연결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몰라. 뭐에 중요하냐면 질병을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고. 질병. 그러니까 삼자조합 끝나면 질병론을 쓸지 모르겠는데 진짜 할 게 너무 많아. 할 때는 미치고 환장하겠어. 2달에 한 번씩 내도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질병론을 분석하는 핵심이 뭐냐면 목화라고. 목화. 이거 모르면 나는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믿거든. 이제 책 내면 보면 되고. 묘목이 병호를 향해 가는 흐름이 없다가 생기는 건 엄청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심장마비, 뇌출혈, 정신착란, 정신질환, 접신빙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목화가 연결이 안 됐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냥 육체가 상하는 거야. 다시. 목화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묘목이 유금에 잘렸다. 이건 그냥 인체가 상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또, 쌤, 이거는 정신이 상했는데 이러지 말고, 근본 원칙을 설명하는 거야. 한 80%는 그렇다고. 또 81%인데요? 근데 목화로 연결되면 질병의 종류가 사정없이 달라진다고. 뭘로 바뀌냐면, 심장마비, 뇌출혈, 정신착란, 정신질환, 접신, 빙, 귀신을 봤어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고. 왜? 인체에서 이 개수는 정신을 지배하죠. 그죠? 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화는 심장이가 육체를 지배한다고 그러지만, 그냥 이거는 개괄적으로 나는 것에 불과하지, 이 충이라는 것, 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가 정이 되고 정이 개가 되는 거야. 어렵죠? 응? 안 어렵나? 어렵지. 어려워. 왜 어렵냐면,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단편적으로 딱 멈춰진 시공간에서 보면은 그냥 마치 그럴 거라고 딱 확정을 하지만, 그게 용신론이야. 똥 같은 소리지. 근데 시공간은 수시로 변하고 전개충은 수시로 발생하는데, 내가 아무리 A라고 그 정체를 단정한들 그게 A냐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 정화는 심장이요. 병화는 무엇이 어깨요. 이런 식으로 오행 분류를 하는 거야. 이거 유치한 거야. 이게 왜 유치하냐면, 이 물상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이제 각각의 글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정없이 달라져 버려. 이해되죠? 저게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왜? 하지만 근본 원리가 전개충인데, 나머지가 무슨 글자가 붙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위장암이요, 무슨 대장암이요, 무슨 간암이요, 기타 등등 정신병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하지만 그 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개충이라고. 그러니까 전개충을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기존에 묘목만 있을 때는, 만약 이 묘목이 상하잖아. 그럼 육체가 상하게 돼 있는 거야. 정신, 심장, 뇌 이런 게 아니야. 근데 병호가 옴으로써 묘목이 병호를 향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문제가 생기면 전혀 다른 물상대로 아까 말한 저런 문제가 돼. 심장, 뇌출혈, 정신병 이런 게 된다고. 그러니까 병오에 무진이 오니까 얘가 갑자기 묘목이 바빠. 무트로 가야 돼, 병으로 가야 돼, 막 이래. 이해되죠? 그러면서 작용이 뭘 하지? 축토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가 되지? 묘축으로 연결되고 임계계로 연결되면서 그 바삐 움직이는 묘목이 움직임이 답답해지니까 귀찮아진 거야. 죽고 싶어진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굉장히 오묘하게, 이거 오묘하게 작동하죠. 그죠? 인간의 심리라는 게. 아니, 축토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축토 때문에 그러는 거지. 원국에 축토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에 거기에 유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그런 게. 그런데 축토가 훨씬 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유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충돌하니까 육체가 박살날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저거는 정신적인 부분이야. 만약 유금이었다 그러면 심장마비, 뇌출혈을 쓸 가능성이 많아. 하지만 축토가 있으니까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왜냐면 그 궁이 왔기 때문에 그게 더 그렇게 심각하게 오는 건가요? 당연하죠. 궁의를 무시한 이론도 다 개똥이야. 정확하게 묘축의 그런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필 또 그 대운이 또 그래 작용을 같이 하면서 공이랑 같이 조합을 작용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설명을 들을 때나 이거 제가 막상 보면하고 그게 있어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 동의를 벗어나서 그게 온다고 했을 때도 그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거 이거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그 질병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저기 다리가 다쳐가지고 1년 내내 누워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내년에 죽을 운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죽을 사람인데 안 죽이는 거지. 그런 사람은 안 죽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26살 때에서의 저 사람의 궁이는 묘축이 걸리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46살 이후인데 묘축이었다 쳐봐. 저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할 거야. 왜냐면 저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저런 궁의 영향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그럼 저기서는 죽어야 되는 운인데 거기를 벗어난 궁이 그 시공간이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훨씬 약하게 반응하겠죠.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26살 때 미쿡으로 가버렸네? 그럼 저런 현상이 안 발생할 수도 있지. 공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정해진 대로만 반응한다는 뜻이 저런 거라고. 정해진 대로만 반응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이제 저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지금 저분의 병호대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 저 상태에서 계묘대운이 왔을 때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좋대. 선생님, 그게 왜 그러세요? 네, 지금까지 죽으라 땀 흘려 설명했구만. 저 사람 외국 가면 괜찮아요? 100% 괜찮다? 라고 하면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 저런 에너지에서 절반 이상은 벗어나겠지. 자, 봐봐요. 지금 내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가? 뭐를 못하고 있는지 내가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묘목이 있잖아요. 그죠? 병호가 오니까 묘목이 바빠진 거예요. 근데 계묘대운이 왔다 쳐봐요. 묘목이 바쁘게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왜 바쁘게 움직이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네. 지금 개축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개축. 네. 그래서 만약 계묘대운이 오면 네. 저기 축이 또 이렇게 물론 그렇죠. 네, 이렇게는 반응하지만 계묘 개축으로 반응하지만 네. 에너지 파동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왜? 병호만큼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을사만큼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냥 계묘만큼 움직여요. 계묘가 지금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잖아. 왜? 임, 계, 축, 묘, 인. 묘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땅굴 파고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주 구조대로 반응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묘목에 땅굴 파서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그냥 움직임이 많다? 별로 없다. 그죠? 근데 병호가 왔어. 그럼 얘가 사정없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묘축에 연결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죠? 여기 딱 이렇게 잘렸다?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병호가 왔을 때 여기 천간에서 병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들도 개개 임도 질문 잘하셨어요. 임개개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병호가 대운이 오면 당연히 빨라지죠. 왜냐하면 임개개는 특히나 개수는 병화를 향해 가잖아요. 사계도에서 눈누나는 발산이 분산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병화가 또 개수로 오는 거 아니죠, 그죠? 개수가 병화로 가요. 얘도 빨라지잖아요, 그죠? 임수는 병화 보면 당연히 개수로 바뀌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응축에서 분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지?
이 자빠져 놀던 개개 임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에너지를 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 병화 빛을 끌어내려서 어둠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살아서 뭐하나, 아유, 뒤져버리고 말겠어. 뭐, 이렇게 된다고. 저게 뭐예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에너지 파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걸 설명하는 거야. 생각론이 아니야. 생각론은 뭐냐면, 임계계가 병화 정제를 충극해서 박살이 났어요.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무식하게 이제. 그거 이제 평면도지, 평면도. 그러니까 계계 임이 막 움직여서 병화를 향해 간다는 뜻은 병화가 원래 분산작용, 밝은 작용, 태양과 같은 환한 작용을 하던 것들이 오히려 정반대 속성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선생님 제 설명 듣고 나니까 딱 제 경우가 딱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나? 개묘대원 때 예. 저는 연이 병원거든요. 예. 이것도 월이 또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딱이네. 같은 거야. 10대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1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어. 나를 만나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자, 이제 다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연이 뭐라고? 병호, 병호 신축. 신축. 네. 임인가이죠, 그죠? 그런데, 임신, 임신? 네, 신입니다. 신. 임진. 네. 진축, 이게 또라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계묘대원이 오니까 지금 구조, 조합은 틀리지, 사주는 틀리지만 조합은 다 똑같아요, 그죠? 딱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내 살면 뭐하노?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지. 간지는 다 똑같은데 이제 배합이 틀릴 뿐이야. 그리고 궁의가 틀릴 거고, 그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요거 16에서 23세 사이에 신금에 살아서 뭐 하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계묘하고 상관없이 신금은 내가 왜 사느냐를 물어. 뭐 계유년 뭐 이러면 왜 내가 살지? 왜 살아야 되지? 내 존재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병화를 합해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에이 죽어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계묘라는 간지만을 보면 분명하게 지금 저기처럼 똥꼬발랄해야 되는데 똥꼬발랄은커녕 죽으려고 하는 이유는 구조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강한 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고 안 죽은 거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 의문을 풀려고 나를 만나러 왔구만. 근데 나 발소리를 못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 이건 저런 걸 이해 잘 안 해주, 설명을 안 해주지.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저런 거 이제 생각으로 해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에너지 파동이나 시간 방향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주 하나가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 막 하면 딸랑 한 5분 10분 뭐 가세요 이러면 진짜 허무하지. 그것도 무슨 지가 대단히 잘 보는. 네. 아니 뭐